잠시 후 여러분은 야마토 정권과 나라 시대, 그리고 헤이안 시대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4세기 무렵 출현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며 통일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6세기에는 쇼토쿠 태자가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유교와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료제를 정비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불교를 적극적으로 진흥시켜 일본 최고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건립된 대표적인 사찰인 호류사에서는 고구려 출신 승려 담징이 금당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7세기에 들어서면서 야마토 정권은 중국의 발전된 문화와 기술 습득을 위해 유학생과 승려를 포함한 사절단인 견수사와 견당사를 중국에 파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645년 당의 정치와 문화를 배우고 돌아온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다이카 개신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당의 율령 체제를 모방한 중앙 집권 체제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7세기 말에는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군주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01년에는 다이호 율령을 반포하여 재래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정치를 담당하는 태정관을 설치하고 태정관 아래에 행정을 담당하는 팔성을 배치한 이관 팔성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확립하고 율령을 토대로 한 정치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용조 세법을 실시하고 당나라 균전제의 영향을 받아 토지 분배 제도인 반전수 수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일본의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고 사회 및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8세기 초 야마토 정권은 수도를 헤이조쿄로 이전하였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 도시를 건설하였고 이로써 나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 시대의 일본은 신라와 당과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견신라사와 견당사를 파견하여 양국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을 국과 군으로 세분화하였고 국가에서 토지를 할당받은 농민들에게 관료제를 통해 조세를 징수하는 율령 국가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나라 시대에는 수도인 헤이조쿄를 중심으로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의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불교가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크게 성장하였고 수많은 사원이 건립되고 불상이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나라시대 최고의 호국 사원인 도다이사가 이 시기에 건립되었으며 이곳에서 신라의 민정문서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대 역사와 신화를 정리한 문헌인 고사기, 일본 서기가 편찬되었고 일본의 고전 시가를 엮은 만엽집도 편찬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실과 귀족 간의 대립이 중앙 집권 체제를 약화시켰고 이에 8세기 말 천황은 불교 세력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헤이안쿄로 천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약 400년간의 헤이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는 문화적으로는 매우 번성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귀족들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 왕권이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귀족과 호족, 사원들이 대규모 장원을 소유하였고 지방에서는 무사계층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부상하며 중앙정계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9세기에서 10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주변 국가인 당, 신라, 발해 등이 멸망하자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체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9세기 말에는 중국과의 공식적인 교류를 담당하던 견당사가 폐지되었고 외래 문물을 일본의 고유한 풍토와 생활 방식에 맞게 바꾼 국풍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국풍문화는 일본의 고유 문자 체계인 가나를 탄생시켰습니다. 가나를 사용한 일본 고유 형식의 시가인 와카가 발달하였고 가나로 쓰인 이야기책인 모노가타리가 유행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 관복 등의 일본 고유의 특색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불교도 일본화되어 고유의 특성을 띤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무사의 성장과 막부의 성립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